6번 문제와 10번 문제가 상입니다. 6번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은 옳고 나머지 다 틀렸다는 얘기인데요. 보겠습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포획, 채취 등은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가능하다. 이게 맞다는 얘기죠? 예, 맞고. 환경부 장관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에 대한 확보, 이용, 대책 수립을 시행하여야 한다. 환경부 장관이 아닌가 봐요. 그 다음에 환경부 장관은 야생동물의 보호, 멸종 방지를 위해 1년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다시 정한다. 1년이 아닌 것 같죠, 느낌에.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수출 및 자유로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아주 말이 안 되는 소리였고. 3번 다시 한번 볼까요? 옳은 얘기입니다. 옳은 얘기예요.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포획, 채취 등은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가능하다. 다시 옳은 경우예요. 시작.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포획, 채취 등은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소리내서 읽어요, 일부러. 그러면 좀 기억에 남을 것 같아서요. 다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등은 환경부 장관 허가를 받은 경우 가능하다. 그 다음 문제 10번 문제가 상입니다. 요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면 이 난이도 상은 좀 해결될 것 같습니다. 10번 사육시설 등록자가 등록 취소를 당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 사육시설 동물을 키우는 시설 등록자가 등록 취소를 당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틀렸다고 하네요. 1년에 2회 이상 시설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1회 아닐까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당연히 그죠? 등록 취소겠죠. 거짓으로 했으니까. 다른 사람의 명의에 대하여 등록증을 사용하게 한 경우. 그죠? 이게 대여하면 안 되죠. 당연히 이것도 등록 취소고요. 고의 또는 중대한 사실로 사육동물의 탈출, 폐사 또는 인명피해 발생하면 당연히 등록이 취소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상이 아니라 한 중하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29번 모든 그 난이도 상 문제를 풀질 않습니다. 제가 먼저 풀어보고 쉬운 거는 건너뛰고 있어요. 29번 멸종위기 관리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 멸종위기 관리 계약입니다. 1번과 2번이 거의 다 똑같은데 어디까지 똑같냐? 토지의 소유자, 토지의 소유자까지 요 D는 똑같아요. 뭐만 다르냐? 생물의 다양성과 관련하여 법에 명시된 지역을 보존하기 위해 특별보호구역 및 인접지역의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해 법에 명시된 지역을 보존하기 위해가 아니라 그죠? 멸종위기 생물의 보호를 위해입니다. 말 그대로 멸종위기종에 관한 관리계약이니까요. 이거를 중심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밑에 거는 그렇게 헷갈리지 않은 것 같고요. 문제가 멸종위기종이니까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서 여러가지 내용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다 라는 거. 난이도 상은 아닌데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비용 지원 단가 조정 가능 범위는 이게 어떻게 난이도 중이죠? 상 같은데 30% 이내. 다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비용 지원 단가의 조정 가능 범위는 30%. 한 번 더 30% 이내. 한 번 더.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비용 지원 단가의 조정 가능 범위는 30% 이내. 소리내서 같이 하면 좋아요.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비용 지원 단가 조정 가능 범위는 30% 이내. 38번 39번도 중인데 난이도가 보겠습니다.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비용의 지원 부담률로 옳지 않은 것은 민간 투자자가 10%가 아니다. 국가 30%, 지방자치단체 30%, 해당 농업인 등 40%. 예, 맞는 말이고 10%는 아니다. 민간 투자자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다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비용의 지원 부담률로 옳지 않은 것. 민간 투자자 10%가 답이 아니다. 하는 거. 39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000만원. 다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000만원. 다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000만원. 딱 읽으면서 외우는 겁니다. 42번 43번 다음 중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 보상금의 상한선은 얼마인가? 500만원.
다시 소리내서 합니다. 다음 중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 보상금의 상한선은 최대 500만원. 다음 중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 보상금의 상한선은 500만원. 다음 중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 보상금 상한선은 500만원.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몇 프로? 80%. 다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 다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 46번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및 피해 보상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으로 옳지 않은 내용은 공모는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게 틀렸다는 얘기죠. 공모는 당연직 위원이 되지 않으며 위촉은 3년이 아닌 건가요? 이게 답이 틀렸다고 합니다. 맞는 거 볼게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 다음에 시군구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위촉위원은 이제 아니란 얘기죠.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합니다. 공무원을 구성한다. 해당 지역 야생동물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자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촉한 자를 포함할 수 있다. 포함할 수 있다. 이게 맞는 말이고 틀린 말이 3번입니다.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을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을 한다. 이게 틀렸다고 합니다. 다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및 피해 보상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으로 옳지 않은 내용은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을 한다가 틀렸습니다. 49번 문제예요.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물의 사후 관리 기간은 5년입니다. 5년. 다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물의 사후 관리 기간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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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 1회 영역 2입니다. 14번 문제. 수련 면허시험의 실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종 면허시험의 경우 일종 면허시험이 이제 총이죠. 엽총 같은 거 실기시험을 실시한다. 실기시험이 아니라 수료증을 발급하죠. 25번 문제. 수렵 제한 지역 설명 중 틀린 것은 해안 쪽을 향해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500m 이내가 아닌가 봐요. 그죠? 해안선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가 맞네요. 다시 수렵 제한 지역의 설명 중 틀린 것은 해안 쪽을 향해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500m 이내의 장소. 500m면 좀 너무 멀지 않나요? 유효 사거리가 한 70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죠? 예, 500m는 좀 그렇습니다. 배 타고 나가야 되니까요. 과태료 벌금입니다. 외워야겠죠. 다음 중 수렵 승인을 받고 수렵 동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지 않으면 처벌받는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렵 동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렵 동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00만원 너무 세고 그죠? 300만원도 많이 센 것 같은데 2천만원 이하는 너무 세다. 그죠? 제일 싼 100만원이고요. 29번 수렵 면허증을 지니지 않고 수렵을 하게 될 경우 받는 처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런 징역은 너무했다. 그죠? 이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의 과태료 너무 센데요. 둘 다 100만원 100만원이네요. 100만원. 수렵 면허증을 지니지 않고 수렵을 할 경우 처벌받는 처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렵 면허증을 지니지 않고 수렵을 하게 될 경우 받는 처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둘 다 100만원 이하네요. 확인 표시를 붙이지 않거나 면허증 없이 수렵을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22번 문제. 우리나라 수렵장 개설의 변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 가장 쓸데없는 문제 같은데요. 이런 걸 왜 알아야 되죠? 1961년부터 1971년까지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의 수렵장을 개설하였다. 맞나 보네요. 그 다음에 1982년부터 91년까지 1개도씩 7년 주기의 순환 수렵장과 고정 수렵장, 제주도, 거제도 및 춘천시를 운영되었다.
맞나 보네. 그것도 맞는 것 같고요. 2002년부터 단일 시군 단위의 순환 수렵장 설정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시도지사가 2 이상의 시군을 묶어 권역 수렵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인가 보네요. 1972년부터 81년까지 2개 도별 4년 주기의 수렵 이게 틀렸다고 그러죠? 틀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정 수렵장 제주도, 거제도 및 춘천시 운영되었다. 2개도별 4년 주기 순환 수렵장. 이게 아닌가 보네요. 그죠? 4번이 틀렸다고 합니다. 1972년부터 81년까지 2개도별 4년 주기 순환 수렵장, 고정 수렵장이 운영되었다. 이게 틀렸다고 합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외워야 될 것 같네요. 33번. 천연기념물 동물의 조난 시 긴급보호가 필요하면 먼저 치료 후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산림청장은 아니네요. 산림청장이 맞을 것 같은데 문화재청장? 문화재청장이 왜 나오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된다고 합니다. 산림청장이 아니라고 하네요. 문화재청장이 관련 없을 것 같은데 산림청장이 관련이 없나 봅니다. 천연기념물 동물의 조난 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면 먼저 치료한 후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자,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는 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산림청장입니다. 산림청장은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산림청장이 뭐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요?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4번 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를 위해 동물치료소를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것. 동물치료소를 지정할 수 있는 기관,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를 위해 기업연구소가 아니란 말. 그죠? 기업연구소가 아니라고 합니다. 기업이 들어가서 싫은가 봐요. 하여튼 기업연구소 아니라고 합니다. 뭐가요? 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를 위해 동물치료를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것. 기업연구소가 아니라고 합니다. 44번 자연환경보존법에서 사용하는 소생태계입니다. 그냥 생태계 아니라 소생태계, 작은 생태계. 큰 생태계 말고요. 작은 생태계는 뭘까요? 특정한 생물종의 서식 조건이죠. 특정하다는 얘기는 몇 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몇 개만 집어서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생태계가 이 특정한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46번 자연환경보존법에서 사용하는 생태축입니다. 축, 생태계 말고 생태축. 기준이죠. 기준. 보겠습니다.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죠. 예.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특정한 지역, 한 지역. 생태적 기능 유지가 필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적 서식 공간. 연결하는, 그죠? 특정한 지역입니다. 연결하는 생태적 서식 공간. 연결하는. 필요한 지역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지역. 그게 바로 축. 여러 지역 중에 한 축을 얘기하는 겁니다. 51번 자연환경보존법에서 사용하는 자연유보지역입니다. 유보, 보류한다는 얘기죠. 자연유보지역. 사람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생태계 훼손이 방지되고 있는 지역 중 생태계 훼손이 방지되고 있대요. 훼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군사 목적 이외의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무인도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과 그 다음에 관할권이 대한민국으로 속하는 날로부터 2년간의 비문양지대를 말한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바로 자연유보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이상하게 갖다 붙인 것 같죠? 이 문제 만든 사람도 잘 모를 것 같네요. 과목 4의 영역 1입니다. 과목 1과 4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목 1과 4, 좀 쉬운 영역입니다. 2번 패스. 5번 다음 중 수렴용 총포 또는 석공을 운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격 경기. 이게 말 자체가 다른 겁니다. 이건 아주 쉬운 문제인데 상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수렴용, 사격 경기 전혀 연관이 없죠. 그죠? 수렴용으로 가져가면 사격 경기를 위해서 운반하면 안 되죠. 9번 무조건 외우는 겁니다. 총포를 총집에 넣거나 포장하지 아니하고 운반한 경우 이건 과태료 300만원 이하입니다. 오, 세네요.
500만원 너무 세고요. 그죠? 1000만원 너무 세고 500만원 너무 셉니다. 300만원 이하예요. 총포를 총집에 넣거나 포장하지 아니하고 운반하는 경우는 과태료 300만원 이하. 한 번 더. 총포를 총집에 넣거나 포장하지 아니하고 운반한 경우는 과태료 300만원 이하. 총포를 총집에 넣거나 포장하지 아니하고 운반한 경우는 과태료 300만원 이하. 총포 또는 석궁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 아니고 1년 이하, 2년 이하, 300만원 아니고 500만원입니다. 좀 세다 그죠? 다시 총포 또는 석궁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유 없이 사용한 경우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총포 또는 석궁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한 경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총포 또는 석궁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11번 총포 소지 허가를 받은 자가 총기를 이미 개조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똑같네요. 그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총포 소지 허가를 받은 자가 총기를 이미 개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총포 소지 허가를 받은 자가 총기를 이미 개조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12번 총포 또는 석궁을 정당한 목적 외의 사유로 운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운반만 한 경우 그죠? 운반만 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시 총포 또는 석궁을 정당한 목적 외의 사유로 운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총포 또는 석궁을 정당한 목적 외의 사유로 운반한 경우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32번 수렵 총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운반했을 때 벌칙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아까 나왔죠? 다시 수렵 총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운반했을 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렵 총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운반했을 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렵 총기를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아까 나왔죠? 수렵 총기를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수렵 총기를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수렵 총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것도 했죠? 수렵 총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수렵 총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수렵 총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지 운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시 수렵 총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지 운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렵 총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지 운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번 나왔네요. 40번 다음 중 총포 또는 석궁의 개조 금지를 규정한 법령 규정. 총포도금 화학류 등 안전관리법 17조 4항 17조 4항 죽을 사자라고 하는 17조 4 죽을 사자. 개조하면 죽는다. 그죠? 총포 또는 석궁의 개조 금지 17조 4항. 총포 또는 석궁의 개조 금지 17조 4항. 총포 또는 석궁의 개조 금지 17조 4항 죽을 사자입니다. 과목 4의 영역 2입니다. 3번 보관 해제된 수렵 총기를 경찰관서에 보관해야 하는 시간으로 맞는 것은 7시 저녁 7시 아침 7시 77입니다. 77 럭키 7 수렵 해제된 수렵용 총기 보관 해제된 수렵용 총기 경찰서에 보관해야 하는 시간 경찰서 보관 시간 77 경찰서 보관 시간 77 경찰서 보관시간 77입니다. 뭐라고요? 경찰서 보관시간 77입니다. 10번 보관 해제 총기 출고 시 1인 1정으로 제한한 이유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수렴이 1정으로도 가능하다. 그죠? 안전사고 방지 위한 조치고 2정 이상을 관리할 경우 소홀하기 쉽기 때문에 그게 바로 2번과 해당되는 얘기고 수렵 허가증에 일정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건 틀렸는데 2정까지 그죠?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가는 2정 1정 말고요. 2정까지 2정 2개 또는 이상인가요?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일정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건 아니죠. 19번 안전한 수렵을 위해 안전입니다. 안전한 수렵을 위해 항상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안전과 거리가 먼 것, 안전수칙 준수 당연한 거고, 총기 도난 분실 방지 중요하고, 안전성 같은 말이고, 효율성은 뭐죠? 아주 짧은 시간에 빨리 쏘고, 그죠? 탄약을 아끼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안전과는 전혀 관계없죠.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빨리 총을 쏘려고, 빨리 잡고 집에 가려고, 그런 걸 효율성이라고 합니다. 같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더 많은 효과를 내는 게 효율성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빨리 하다가 오히려 사고가 납니다. 효율성과는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28번 참 좋은 내용이네요. 다음 중 총기 안전관리 수칙에 관한 설명을 올바른 것은 총기 보관 시에 노리쇠 뭉치를 따로 분리하여 보관한다. 노리쇠 뭉치가 뭐냐면 총 그 몸통이죠. 기관부라고 하는데 총알을 때려서 못처럼 이게 그 못처럼 못이 아니라 좀 얇은 철사가 있어요. 그게 뇌관을 통 치면 뇌관에 있는 뇌관에서 불빛이 나면서 화약이 터지는데 노리쇠 뭉치를 빼놓으면 총알이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그 영화는 뭐죠? 그 미국 영화 중에 유명한 영화에 하여튼 그 더블 타겟에 나오는 명장면이죠. 노리쇠 뭉치를 항상 빼놓는다. 뒤로 돌려놓는다 그러죠. 그 사람은 총기 보관 시 노리쇠 뭉치를 따로 분리해서 보관한다. 그러면 총알이 발사될 일이 없습니다. 40번 수렵 시 안전수칙에 명시된 수렵 총기 야간 보관 장소. 밤에 보관해야 되죠. 시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77에 그랬죠. 7시, 밤 7시, 아침 7시 보관합니다. 경찰서죠. 경찰서. 지정된 경찰서. 77이죠. 19시가 7시입니다. 77, 럭키세븐이라고 그랬죠. 보관시간 77입니다. 보관시간은 77이에요. 보관시간은 77, 7시부터 7시까지. 43번 다음 중 수렵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포획동물 수량신고. 포획동물 수량신고를 왠지 해야 할 것 같은데 그죠? 왜 틀렸을까요? 안전사고 예방과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전사고 예방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포획동물 수량신고란 안전사고는 관계가 없는 거고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수렵 총기를 1인 1정 한 명이 총 하나씩 들고 가는 거 안전이죠. 총기는 야간 경찰서에 보관하는 것도 안전을 위한 거죠. 수렵 수첩을 기록 유지하는 거는 혹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기 위해서 기록을 남겨두는 겁니다. 안전과 연관이 된 거고요. 이 기록 유지에 포획동물 수량이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 숫자, 포획한 동물의 숫자만은 안전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시험 과목 네 번째, 시험 과목 4의 영역 3, 난이도 상문제입니다. 25번 골반 골절의 응급처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온찜질하면 효과적이. 온찜질하면 안 됩니다. 환자가 편하게 느끼는 자세 당연하고 과다출혈 위험이 있다. 위험하고 충격이 적도록 처치한 당연한 말이고 온찜질하면 안 돼요. 골반 골절일 때 온찜질하면 안 됩니다. 골반 골절일 때 응급처치할 때 온찜질 따뜻한 찜질하면 안 됩니다. 골반 골절일 때 응급처치하는데 따뜻한 찜질을 하면 아니 되어요. 큰일 나요. 39번 다음 골절 처치 시 골절이 이제 뼈가 부러지는 거죠.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골절은 출혈과 관계가 전혀 없다. 관계가 전혀 없다는 말은 틀렸죠. 그죠? 출혈과 관계가 있을 수 있죠. 골절 처치 시 주의사항으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골절은 출혈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아닙니다. 관계가 출혈을 할 수도 있습니다. 41번 안전사고 현장에서 응급구조 신고를 한 후 환자를 돌보는 요령으로 적절하지 않은 행동은 환자가 목마름을 느낄 때 물을 섭취하게 한다. 이게 적절하지 않은가 봐요. 환자를 안심시키며 편안한 자세에 맞는 말이고 환자의 호흡과 의식을 확인해야겠고 필요한 처치를 한 후 2차 손상을 방지한다. 다 맞는 것 같은데 3번도 맞는 것 같은데 물을 섭취하게 한다. 조금 그죠? 이거 아니라고 합니다. 응급구조 신고를 한 후에 환자를 돌보는 요령으로 일단 물은 섭취하지 않게 한다고 합니다. 응급구조 신고할 때 좀 헷갈리는데 나머지 세 개가 좀 확실하기 때문에 3번이라고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응급구조 신고를 한 후에는 환자에게 물을 섭취하게 하지 않는다. 환자가 목마름을 느낄 때 물을 섭취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
49번 응급 환자의 의식 유무를 확인하는 반응 검사 방법이 하는 것. 소리 지르고 그죠? 자극을 주고 동공을 보고 그 다음에 자각 반응은 좀 이상하죠. 그죠? 자각 스스로 감각이 있다는 뜻이 아닌가요? 스스로 잤잖아. 이제 응급 환자인데 스스로 자각 반응은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